이사님의 신재생 에너지 섹터 탑3 꼽고 마무리해볼까요? 태양광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선호되고요. 뭐 풍력은 뭐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그다음에 국내 정책 변화의 가장 그 핵심 수혜주인. 그래서 뭐 지금은 오히려 빠질 건 다 빠졌으니까. 태양광 산업 집중적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반사수혜를 받는다, 이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정말 큰 화두가 되면서 한화솔루션이 강하게 지금 올해 녹화일 기준으로 보니까 연간 한 99%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풍력, 태양광, 중국 견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태양광 업체의 경쟁력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딱 단적인 예로 들면 전 세계에서 중국 업체의 방해를 물리치고 네. 아주 의미 있게 생존해 있는 기업이, 대표적인 기업이 딱 두 개예요. 하나가 이제 미국에 있는 퍼스트 솔라. 그 다음에 이제 한화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퍼스트 솔라는 태양광 생산 방식이 다르죠. CDT라는 방막 태양광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하는 폴리실리콘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의 자체적인 어떤 생존 공간이 있었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하나는 이제 중국 업체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죠. 폴리 계열의 태양광이니까. 만약에 바이든 정부가 IRA를 도입을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중국의 태양광 패널을 막는 정책을 취하지 않았다면 한화솔루션 위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미국이라는 거대 태양광 시장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성장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한 40기가와트가 40기가와트 정도 설치가 됐고, 앞으로도 올해 한 50기가와트, 그다음에 한 2030년까지는 한 70기가와트까지 성장할 것 같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거대한 시장이 됐는데, 과거에는 그게 이제 전부 다 중국에서 수입한 패널 또는 중국 업체들이 동남아에서 만드는 우회 수출하는 패널들로 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막은 거죠. 바이든이 한 번 장벽을 세웠고 그게 부족해서 트럼프가 더 이제 강력한 무역 장벽을 세울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한화솔루션은 이제는 미국의 한화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약 8기가가 조금 넘는 이 캐파, 이거는 이제 풀로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이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의 IRA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업체들이 받는 보조금들이 있잖아요. 그 보조금, AMPC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수정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빠르면 이번 달 안으로 이제 초안이 나오게 될 거고, 합의는 아마 3분기 정도 돼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 내에다가 약 25기가와트 정도의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아주 아이러니컬하게도 보조금을 받고 있어요. AMPC를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때요. 바이든 행정부 때 열어놨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 한꺼번에 너무 막아버리면 태양광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설치량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막아놓고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닫자. 미국의, 한국의 이제 우리와 같이 이제 우호 국가들 또는 미국 업체들이 대규모로 증설을 해서 충분히 국내 수요를 할 수 있게끔 되면 그때 닫자. 이제 이런 심산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5기가면 올해 수요가 한 50기가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절반 정도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막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시작이 됐어요. 트럼프가 당연히 그걸 뭐 용인하지 않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한화솔루션은 사실은 보조금을 안 준다 하더라도 큰 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과연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것처럼 AMPC를, 중국한테 가는 AMPC를 막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는 또 국내가 생각보다 커요, 배출액이. 태양광 산업 안에서. 쪽으로요. 그러니까 한화솔루션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말기쯤에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 매출액이 한 7천억이 넘었었습니다. 근데 작년도는 2,900억이에요.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 났죠.
그러면서 국내 공장 2개 중에 하나를 갖다 문을 닫았어. 닫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을 해서 비용을 엄청나게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다면 만약에 네. 들어선다면 국내 태양광 설치량이 늘어날 거는 불보듯 뻔하거든요. 예. 그러면 중국 업체들만 좀 잘 견제를 하면 국내에서도 하나솔루션이 상당히 큰 이익이 날 수가 있는 네.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가지 모멘텀을 좀 잘 체크하셔서 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재생 섹터가 그만큼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너무 변동성이 컸었어요. 그런데 이젠 좀 달라지는 이유가 또 숫자에 있어요. 이번에 풍력 태양광 대표, 하나솔루션, CS윈드 다 1분기 서프라이즈 실적 내지 않았습니까? 이사님, 이제 좀 섹터 전반적으로 호실적도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관련주들이 뭐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좀 올랐지만 네. 예를 들어서 CS윈드 같은 케이스는 실적이 아직 무너지지 않은 상태인데 실적이 단기간에 급락할 거야. 이런 이제 예상을 하면서 주가는 먼저 달려서 많이 빠져 있어요. 급락을 해 있는 거죠. 물론 뭐 해외에 있는 뭐 풍력 업체들도 주가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트렌드는 비슷하나 네. CS윈드의 주가 하락은 그 폭이 훨씬 더 깊었어요. 그래서 올해 실적, 내년 실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CS윈드와 해외 풍력 업체들을 비교를 해보면 디스카운트 폭이 굉장히 큽니다.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CS윈드가 올해 PER이 한 10배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해외 풍력 업체들이 올해 30배가 넘어요. 그리고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CS윈드가 한 8배에서 9배 사이인데 PER이. 그리고 해외 업체들은 16배가 넘습니다. 2배. 그러니까 와. 너무 많은 디스카운트를 받고 그러네요. 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딱 하나의 원인이에요. 미국에서 CS윈드가 받는 AMPC. AMPC가 트럼프 때문에 없어질 거야. 그걸 이제 가정을 한 거죠. 없어지게 되면 CS윈드는 전체 영업이익이 한 30%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맞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네. 주가는 크게 올라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저께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예. 주가가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은 오히려 빠질 건 다 빠졌으니까 트럼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다는 전제하에 재생에너지주들이 지금은 가격이 형성돼 있는 상태라서 오히려 그러면 트럼프는 상관없고 국내 정책, 우리 정책이 만약에 민주당이 당선이 돼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간다면 어떤 기업들을 선택해야 되겠느냐.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밸류 관점으로 종목 보시려면 풍력 매력적 이런 이야기를 이전에도 하셨던 거군요. 네, 이사님, 수소는 어때요? 수소 이제 이재명 후보 입에서 또 한 번 강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부 투자자들은 이제 안 속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요. 수소하면 이제 현대차도 생각이 나고 꽤 우리 기업들이 드라이브를 거들기도 했었어요. 다르게 봐도 될까요? 수소 얘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앞서서 해야 되는 게 해상 풍력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수소가 그린 수소거든요. 네. 그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소는 다 그레이 수소예요. 천연가스를 개질하거나 또는 화학이나 철강 공정상에서 나오는 아주 이제 쉽게 얘기하면 더러운 수소죠. 탄소를 굉장히 많이 먹은 수소. 이 수소는 수소를 쓴다는 이름밖에 없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왜 우리가 그동안 그레이 수소를 썼냐 하면 수소를 생산부터 해서 최종 소비까지 이런 공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맨 마지막 공정, 수소를 가지고 돌리는 뭐 차라든지 연료전자는 여기에만 정책에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수소라는 것은 그린 수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 제일 위에 업스트림부터 육성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되게 되면 이 그린 수소를 만드는 과정을 굉장히 육성하는 정책을 많이 도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린 수소를 그럼 생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뻔하죠. 그린 수소라는 것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자연. 그렇죠. 풍력 태양광에서 만드는 거예요. 풍력 태양광으로 만든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분해해서 만드는 게 그린 수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우리나라는
그린 수소 그 재생에너지를 일단 먼저 많이 만들 수밖에 없고 자기 정부의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이 해상풍력이에요. 해상풍력. 네. 태양광은 뭐 당연히 많이 하는 거고요. 네네. 해상풍력은 대규모 단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린 수소를 만들기에 적합하죠. 그래서 해상풍력의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아시아에서 아마 가장 커질 것 같아요. 이 지금은 대만이 이제 가장 큰 시장이고 거의 유일한 시장인데 예.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인구라든지 전력 사용이라든지 또는 해상풍력의 목표가 그 2배 이상 큽니다. 또 전력 수요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해상풍력 시장이 이제부터 열리게 되고 그것과 관련된 이제 가장 핵심주는 SK 오션플랜트.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지금은 대만에만 하는데 국내 시장이 이제 확 열릴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해상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서 만들어진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이제 만드는 사업이 수전해 사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전해 물을 갖다가 전기로 분해한다. 그래서 수전해 사업이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 산업의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미.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는데도 아마 미국의 IRA처럼 보조금을 주는 그런 방식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런 보조금을 줘야 되냐? 그린 수소 안 쓰면 안 돼?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린 수소를 안 쓰면 안 되는 게 예. 탄소 때문에 그래요. 탄소 국경 조정세 거기에 우리 기업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적용이 되는 건 내년부터 철강이에요. 철강, 네. 근데 철강은 대표적으로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에요. 압도적으로 많이 배출해요. 사업장별로는 우리나라 포스코가 1등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철을 갖다가 철광석을 산화시켜서 이제 나중에 최종재를 뽑아내는데 그때 산화제로 들어가는 것이 코크스예요. 코크스는 석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당연히 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것으로 중간에 치환하는 거를 코크스에서 그린 수소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물밖에 안 나와요. 네, 그래서 그린 수소는 이미 그걸 수소 환원제철이라고 하거든요. 예. 수소 환원제철 공정은 중국, 유럽, 일본은 이미 하고 있어요. 거의 세팅이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더디군요. 없어요. 그냥 먼 목표치만 있고 제대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네. 포스코하고 현대제철을 수소 환원제철로 전체를 다 바꾸려면 1년에 500만 톤 이상의 그린 수소가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양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와 그린 수소 생산이 다음 5년 동안에 얼마나 빨리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느냐가 네. 산업들의 경쟁력을 왜냐하면 철강제로 수출하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후판을 수출하든지 뭐 자동차 강판을 여기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탄소 정책을 세우는 이유는 중간재뿐만 아니라 최종재까지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수입하는데 네. 저기서 저 나라에서 만드는 자동차용 강판에는 CO2가 얼마가 들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다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는 2030년 이후부터는 예. 그 관세 같은 걸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 그린 철강을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이 다 떨어지겠죠. 철강을 만드는 뭐 기계, 자동차, 조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국내에서 그린 수소를 만드는 수전의 산업의 성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날 거다. 오늘 산업들 쭉 점검을 해봤는데요. 이사님의 신재생 에너지 섹터 탑3 최애 세 종목 꼽고 마무리해볼까요? 뭐 태양광은 당연히 뭐 하나솔루션이 압도적으로 선호되고요. 뭐 풍력은 뭐 말씀드린 대로 밸류에이션이 너무너무 싼 CS 윈드, 그다음에 국내 정책 변화의 가장 그 핵심 수혜주인 SK 오션플랜트. 네, 요 세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솔루션이랑 CS 윈드 같은 경우엔 아까 일부 전제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특히 하나솔루션, 태양광 AMPC 중국 잘 견제하는지 결정적인 부분을 보고 가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명확할 때까지 불확실성이 큰 건데 이런 해소적인 측면에서의 잡음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죠. 변수로. 근데 이제 CS 윈드는 그거가 충분히 가만히 돼서 주가가 완전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뭐 최악의 경우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막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 지금 주가 수준이고요. 어. 하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뭐 미국에서 AMPC를 없앤다든가 네.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뭐 없앤다든가 이러면 당연히 충격을 받겠죠. 음. 충격을 받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일시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현재 전력 수요 증가를 봤을 때 특히 태양광이 없이는 미국은 그 수요를 감당을 못합니다. 전력 지금. 수요를.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금방 회복할 거예요. 예. 그렇다고 트럼프가 뭐 법으로 무조건 석탄 발전소를 해, 뭐 천연가스 발전소를 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영화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재생에너지는 이미 전 세계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섹터가 됐고 네. 그 섹터는 중간중간에 뭐 트럼프와 같은 그런 이제 이 둔턱이 조금씩 있겠지만 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우리가 딱 유의해야 할 점 딱 하나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을 어떻게 막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처럼 네. 딱 이렇게 차단한다. 앞으로 또 유럽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중국은 모든 것을 장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트래킹하시면서 네. 재생에너지든 뭐 그게 전기차든 배터리든 수소든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병화 이사님과 함께하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 과외에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